매일 똑같이 일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빚에 허덕이고 어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에는 명확한 단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단계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위로 올라가죠. 믿기 힘들겠지만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2.15달러 미만, 한화로 약 3,000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버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1억 명이 넘어요. 반면 개인 전용기를 타고 여러 나라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 격차는 단순히 운이나 능력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부의 단계마다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거든요. 어떤 단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고 어떤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불어나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면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V 7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밑바닥 1단계는 생존입니다. 2단계에서는 매일이 전쟁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뒤처진 상태죠. 임대료는 밀렸고 청구서는 쌓여가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어요.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런 상태로 살아온 가족 출신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거의 없죠.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나 불안정한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소득으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 친구, 대출 기관,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까지요. 근데 매달 청구서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겠어요? 2단계의 어떤 사람들은 아직 개인 금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소득이 너무 낮으면 좋은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부양할 능력보다 많은 자녀를 두기도 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축복도 많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인데 이게 오히려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체계적 빈곤이라고 부르죠. 깨진 시스템과 제한된 사고방식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단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단계는 탈출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쉬운 답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예산 관리나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것 같은 작은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죠. 1,000원이라도, 아니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평생 대부분을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검소하게 살면서 적은 수입의 대부분을 대형주에 투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무려 800만 항화로 약 113억을 남겼거든요. 자기 상사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물론 그의 상황이 특별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중요한 걸 보여주죠. 가장 힘든 시기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투쟁입니다. 더 이상 익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안전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달에는 기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죠. 임대료도 내고 테이블 위에 음식도 있고 때로는 마지막에 약간 남기도 해요. 근데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여를 한두 번 못 받으면 곧바로 생존 단계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끊임없는 위기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위기 직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있을 수도 있죠. 최소 지불액은 맞추고 있지만 항상 다음 달에도 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여전히 지출을 줄이고 추적해야 하고 필요한 것만 사야 해요. 커피숍 같은 불필요한 곳은 당연히 피하죠. 돈이 여전히 부족하니까요.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나요? 돈을 늘리고 싶긴 한데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이 단계에서는
돈이 항상 머릿속 한구석에 있어요.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깊은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 하나가 당신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3단계, 안정성에 도달하면 드디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아요. 스트레스 없이 임대료, 청구서, 식료품을 낼 수 있죠.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 같은 예상치 못한 작은 비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소액의 비상금 같은 저축을 꾸준히 시작했을 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단계로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죠. 아마 몇만 원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생활 방식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작은 편의도 포함되어 치과에 가거나 아이들을 테마파크에 데려가는 소박한 사치를 누릴 수도 있죠. 마침내 인생에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보안은 취약해요. 만약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저축이나 비상자금이 몇 달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상자금이 바닥나면 다시 투쟁 단계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생존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죠. 4단계는 보안입니다. 3단계 안정성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때만 안정적인 거라면 4단계 보안은 뭔가 잘못되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안정적이면서도 보호받고 있는 거죠. 쉽게 후퇴할 가능성이 없어요.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돼 있죠. 집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안정적인 곳에서 살고 있어요. 만약 갑자기 직장을 잃어도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이 있어서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아마 금융계획을 이해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천천히 수동소득을 만들기 시작했죠. 은퇴를 위해 저축하거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천천히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해요.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도구, 더 나은 가구를 구입하죠. 세탁기나 냉장고를 고장났을 때만이 아니라 조금 일찍 그리고 죄책감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더 이상 취약하지는 않아요. 5단계는 독립성입니다. FIRE 운동, 즉 재정적 독립과 조기 은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게 바로 2단계예요. 이제 돈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투자, 임대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동소득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당신의 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여전히 직장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내일 당장 그만두더라도 당신의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아요. 수동소득이 그걸 충당해 주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개인 제트기를 타거나 금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건 아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일반 상점에서 가격표를 확인할 필요는 없죠.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 관리, 부수입 증대, 기존 자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이미 반은퇴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6단계는 자유입니다. 이건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에요. 원하지 않는 한 일 때문에 일어날 필요가 없죠. 매일이 어떻게 보일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직장이 허락할 때만이 아니라 원할 때마다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비행하거나 5성급 호텔에 묵거나 평화로운 곳을 방문해서 재충전할 수 있어요. 과시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거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든 열정을 추구하든 그 일을 즐기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는 걸 본다면 그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예요.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쇼핑할 때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 또는 이게 필요한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매장 전체를 살 수도 있죠. 폴로나 골프 같은 엘리트 클럽에 가입하고 다른 부유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시골로 이사해
단순하게 사는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게 평화를 주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일할 필요성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도 의미합니다. 마지막 7단계는 풍요로움입니다. 여기에 도달했다면 축하합니다. 1% 클럽, 아니 어쩌면 0.01%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해요. 돈이 권력으로 바뀌는 단계거든요. 여러 나라에 걸쳐 여러 사업체, 사모펀드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 채의 맨션, 빌라, 콘도를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개인 섬 하나, 어쩌면 2개까지 소유할 수도 있어요. 휴가를 가나요? 개인 조종사와 함께 개인 전용기를 타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죠. 개인 운전기사, 집사, 요리사, 보디가드, 심지어 정원사까지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정원사가 하루 쉬는 경우를 대비해 백업 정원사도 있는 거예요. 유명인을 좋아하나요? 온라인에서만 팔로우할 수는 없죠. 좋아하는 유명인을 실제로 초대해서 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유명 정치인이나 대통령, 총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죠. 원한다면 이 부자들처럼 혼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대중적 유산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세상을 형성할 것인지가 문제죠. 단지 시스템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재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의 7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단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낭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벌지만 더 잘 관리해서 결국 더 많이 갖게 됩니다. 핵심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단계들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7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존에서 투쟁으로 혹은 투쟁에서 안정으로 옮겨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숨 쉴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로널드 리드처럼 주유소 직원으로 시작해서 800만 달러를 남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는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천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죠. 누군가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요. 오늘은 부의 7단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